2020년 11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에서 에티오피아 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사이에 발발한 내전의 후폭풍이 아직도 에티오피아를 휘젓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습으로 인해 어린이와 임산부 등 수많은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쳐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하고 피라미는 200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내전이 1년 가까이 이어졌으니 곳곳에서 참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AP통신이 어렵게 취재를 해본 결과 에티오피아의 한 젊은 엄마는 시내에서 음식을 살 돈이 떨어져 아이들을 먹일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시내 가톨릭 교회에선 밀가루와 기름이 동인하고 주된 병원은 기한이 지난 약품이나마 제공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유엔 긴급구호 조정관 마크 로우콕은 성명을 통해 에티오피아 주민 600만 명이 집단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내전 당사자들에게 교전을 멈추라고 호소했지만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지원이 에티오피아 민간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한 후 매년 쌀 5만 톤을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전 세계 식량 위기국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역시 수원국 중 하나입니다. 쌀 5만 톤은 이들 국가의 난민이나 이주민 등 3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에티오피아에는 1만 3,680톤의 쌀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한국 쌀은 품질이 좋아 현지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단순한 배고픔 해결을 넘어 반세기 만에 식량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의 성공 사례를 떠올리게 하며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위상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유엔 세계식량 계획 내 세계 11위 공여국이 된 건데요. 상위 5개국이 미국과 독일,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인 것을 봤을 때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1964년만 해도 유엔 식량 농업기구나 유엔 세계식량 계획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5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 계획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한국 농민이 생산한 쌀이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를 전하기도 해 뿌듯함을 자아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엔의 기하 종식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 원조와 스마트팜 지원, 가축질병 진단기술 전수 등 다양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나 에티오피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과거 우리에게 도움을 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한국전쟁 때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로 지상군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이라는 인연을 계기로 현재까지 매우 우호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싸움이었던 6.25 전쟁에 참전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의 위협과 반공 이데올로기, 미국과의 관계를 통한 자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한국 전쟁에 참전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순수한 일념 하나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가 전투병을 파병한 배경에는 에티오피아만의 사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35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에 의한 침공을 받았는데요. 당시 셀라시의 황제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27만 명이 넘는 에티오피아인이 숨지고 나라까지 빼앗기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에티오피아는 1941년 기적적으로 승리해 이탈리아를 몰아내고 조국을 되찾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처참한 아픔을 겪은 에티오피아의 황제 셀라시에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겪는 나라가 없도록 집단 안보를 주창했습니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은 셀라시의 황제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름을 이해하며 황실 근위대, 즉 황실 직속 병력까지 포함시켜 6,000명이 넘는 병력을 즉시 파병시켜 주었습니다. 이 부대의 이름이 바로 강류부대입니다. 강류부대는 미국 제7보병사단과 같이 탁월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전투에서 그들 스스로에게 죄를 물은 것까지 포함해 121명이 죽고 536명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에티오피아 정부는 북한의 포로를 석방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강류부대 병사들이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류부대는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죠. 강류부대는 238번의 전투를 치렀는데요. 교전 때마다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대원의 시체를 두고 가지 않았는데 이는 강류부대 병사들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했던 건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모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남아 전쟁으로 생긴 고아를 위해 동두천에 보아고아원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화 유지와 재건이란 목적으로 한국에 남아 많은 도움을 줬죠. 그러나 이후 강류부대에 대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에 7년간 극심한 가뭄이 들며 1974년 쿠데타가 발생했고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산 정권은 강요부대가 한국 전쟁에서 북한, 즉 공산군과 싸웠다는 이유를 대며 그들의 재산과 지위를 빼앗은 것은 물론 가혹한 핍박을 이어갔습니다. 강요부대 참전 용사들은 이후 뿔뿔이 흩어졌고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가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991년 에티오피아의 공산 정권은 붕괴되었지만 이후에도 한번 기울어진 강요부대 참전 용사들의 비참한 생활은 회복되지 않았고 가족과 그 후대에도 가난은 계속 되물림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의 아픈 비극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의 작은 나라를 위해 싸워준 에티오피아의 강요부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한 한국인들이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인데요. 개인은 물론 기업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 용사 6,000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110명 남짓인데요. 대표적으로 현지 한인들이 주축이 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회는 올해도 보수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대학 토목공학과 임수빈 교수는 봉사단체와 함께 참전용사의 집을 보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참전용사의 후손도 함께 일손을 거들기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손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한국 정부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언젠가 자신도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70년 전 머나먼 대한민국을 도우러 왔던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렇게나마 보답하지만 마음에 미안함이 가시지 않는데요. 다행인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국기업이라 불리는 라카이코리아는 지난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생존해 있는 참전 용사를 위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모자와 조끼를 제작해 선물을 하는 감동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은 지금도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80이 넘고 90이 넘은 나이에도 달려오겠다고 할 만큼 한국을 향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모습은 라카이코리아의 공식 유튜브에서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카이코리아가 실제 후원을 진행하면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실제 모습과 육성을 담아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이죠. 여기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은 한국전 당시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과 전투를 치르던 순간의 이야기 등 자신들의 동료를 잃어버리는 순간과 같은 다시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공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한국전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되려 한국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준 라카이코리아를 향해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우리에게 수없는 은혜를 베푼 에티오피아이지만 현재 내전 상황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카이코리아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참전용사 후원 조끼와 모자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같이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위기 상황에 다시 돌려준 것이죠. 해당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제가 늘 하고 싶어 꿈만 꿨던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파병왔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더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하는 라카이코리아 늘 응원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고유의 넘버링이 새겨진 태극기 배지와 같은 의미 있는 상품을 판매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회와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 후원하고 있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카이코리아는 은혜를 갚고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곳에는 온정을 나누지만 반면 반대로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하는 곳에는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주고 있어 그 행보를 더욱 응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일본을 향해서는 매운맛으로 응수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예로부터 우리에게 온정이라는 것을 베풀기는커녕 우리나라를 고통에 휩싸이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 우리 국민들에겐 수없는 질타를 받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긴장감과 신경전은 꽤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인데 일본이 왜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이미지가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국가로 인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즉 자신들의 잘못은 없던 일처럼 지우고 싶어하는 일본이기에 우리와는 늘 역사 왜곡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카이코리아는 굴하지 않고 전 세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우길기 폐기 운동이 있었고 이전에도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은 우쿠시마호 침폭 사건이나
조선인 동물원, 강제징용 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일본이 난감한 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 때문에 일본은 이 기업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불매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플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역사를 침범하려는 일본에는 철저한 진실만으로 팩트 폭행을 하며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수탈한 버릇이 남아있는 것인지 여전히 독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말도 안 되게 벌이는데 또 한 방 제대로 날려줬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런칭 초기부터 독도협회에 후원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며 후원을 지속하기도 하였고 디자인의 독도를 녹여낸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도 독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뜻깊은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도 맨투맨과 후드티의 경우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라는 문장이 강조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QR코드를 찍으면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전세계 각국의 언어로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죠. 디자인의 숨은 의미를 강조하듯이 후드와 맨투맨은 빛을 받으면 컬러가 나타나 독도가 드러나는 독특한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실이라는 빛을 받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진실을 알리는 빛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비춰질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라카이 코리아는 매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있고 일본에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라카이 코리아에서 판매하는 해당 제품의 수익금 일부 역시 독도협회에 후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꽤나 불편한 상황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자업자득이겠죠. 은혜는 2배로 갚고 원수는 10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한국인의 근성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국가에게는 따뜻한 선물을, 그 반대의 국가들에게는 반성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트비 되겠습니다.